(27회) 모의고사 2교시 실기시험 대비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정답만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틀린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 가시면 훨씬 더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번, 치매 대상자가 속옷을 갈아입으려고 하지 않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갈아입지 않으려는 이유를 알아본다. 2번, 목욕을 한다며 강제로 갈아입힌다. 3번, 갈아입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4번, 속옷을 사다 주고 혼자 갈아입으라고 한다. 5번, 자녀에게 갈아입히라고 말한다. 자, 이 문항은 요양보호서비스 유형별 대처 방안 사례 모음 표준교재 62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대처 방법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처 방법 1번은 평소 습관과 속옷을 갈아입지 않으려는 이유를 알아보고 갈아입도록 이해를 돕는다 입니다. 대처 방법 두 번째는 대상자가 좋아하는 속옷 색깔이나 모양 등을 파악하고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갈아입힐 것인지를 판단하여 시도한다입니다. 그러면 1번에서 가장 적절한 대처 방법은 정답이 1번입니다. 갈아입지 않으려는 이유를 알아본다입니다. 2번, 치매 대상자가 혈압이 높은데도 목욕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 대처 방법은 1번, 혈압약을 복용한 후 바로 목욕을 한다. 2번, 대상자의 가족에게 허락받고 목욕을 시킨다. 3번, 샤워보다는 통목욕으로 한다. 4번, 목욕 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한다. 5번, 혈압이 높을 때 목욕을 하면 위험함을 알린다. 자, 이 내용도 사례 모음집에 대처 1, 대처 2가 있습니다. 자, 대처 1은 혈압이 높을 때는 기본적으로 목욕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대상자와 가족에게 설명합니다. 대처 2는 두통이나 어지러움, 피로감 등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고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치합니다. 자, 그러면 2번에서 가장 옳은 대처 방법은 정답이 5번입니다. 혈압이 높을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목욕을 하면은 위험함을 잘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3번, 방문 요양 시 대상자가 매번 목욕을 시켜달라고 옷을 벗고 알몸으로 기다릴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자, 이 내용도 1번, 2번 같은 사례 모음집에 잘 나와 있죠. 자, 1번,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다. 2번, 이웃에게 알려 도움을 청한다. 3번, 같이 TV를 보자고 한다. 4번, 임의로 목욕 서비스를 실시한다. 5번, 목욕 서비스는 없다고 차분하게 설명하고 옷을 입도록 설득한다. 자, 여기에서도 대처 방법 1번, 금일 목욕 서비스가 없음을 설명하고 옷을 입도록 단호하게 설득한다. 대처 방법 2는요, 옷을 벗고 있는 이유가 목욕을 위함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등에 대해 파악한 후에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3번에는 가장 적절한 대처 방법의 정답은 5번입니다. 목욕 서비스는 없다고 차분하게 설명하고 옷을 입도록 설득한다입니다. 다음 4번, 대상자가 서비스 시간 이외에 자주 전화하여 이런저런 푸념을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번, 업무 시간 외에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2번, 대상자를 이해하며 전화를 받아 끝까지 들어준다. 3번, 상황을 파악한 후 개인적으로 해결해 준다. 4번, 이야기를 들어주고 추가 서비스료를 받는다. 5번, 서비스 제공 시간 외에는 통화가 어려움을 이해시킨다. 자, 이것도 사례 모음집에 있는 것이죠. 대처 방법 1번은 우선 상황을 파악한 후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서비스 시간 외에는 다른 대상자 관리로 인해 통화가 어려움을 대상자에게 이해시킨다. 대처 2는 계속적인 전화로 다른 업무를 방해할 경우 가족과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입니다. 그러면 4번에는 정답이 5번입니다. 서비스 제공 시간 외에는 통화가 어려움을 이해시킨다가 정답이겠죠. 다음 5번 골다공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 2번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3번 체중을 줄인다. 4번 비타민 C를 섭취한다. 5번 카페인을 섭취한다. 자, 골다공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좋은 운동이 우리가 교과서에 뭐라고 그랬죠? 2번에 있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교과서에는 노인에게 좋은 체중 부하 운동으로 3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꼭 기억을 좀 해두세요. 자, 3가지가 산보, 걷기, 가벼운 조깅입니다. 자, 체중 부하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이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운동을 해야지만 우리가 뼈를 조금이라도 더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체중을 줄이면 3번에 있는 체중을 줄이면 안 되는 이유는 골격이 약하고 저체중이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5번에 있는 카페인을 섭취하면 안 되는 이유는 흡연이나 음주나 카페인의 다량 섭취는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골다공증에 대해서 묻지 않으면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묻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에 자주 등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6번 요양보호사가 오메 감염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실행한 후에 겨드랑이에 물집이 생기고 가려움증이 있을 때 치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24시간 이내에 예방접종을 한다. 2번 얼굴을 포함한 전신에 옴치료 연고를 바른다. 3번 엑스레이를 찍어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4번 자연치유됨으로 그냥 놔둔다. 5번 요양보호사와 동거하는 가족까지 동시에 치료를 받는다. 자, 6번 같은 문제는 옴이라든지 어떤 질환에 우리가 감염되었을 때 대상자만 치료할 것이냐 아니면 대상자를 돌보았던 요양보호사나 같이 생활하는 그 가족들까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문제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많이 나오죠. 5번에 있는 요양보호사와 동거하는 가족까지 동시에 치료를 받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왜 틀렸냐 하면은 우리가 옴을 치료하기 위해서 전신에 연고를 바르는 경우에는 얼굴을 제외한 전신입니다. 다음에 4번에 있는 자연치유됨을 그냥 놔둔다도 틀린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치료하지 않으면은 수년간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것이 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번은 답이 5번입니다. 7번 당뇨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공복에 운동을 하게 한다. 2번 인슐린은 경구로 투약한다. 3번 고콜레스테롤 시기를 제공한다. 4번 발의 상처 유무를 자주 확인한다. 5번 소금량을 점차 늘려 반찬을 제공한다. 자, 7번 같은 경우에도 당뇨병 대상자를 돕는 치료 및 예방으로 옳은 것은 이 얘기죠. 자, 1번은 공복에 운동을 한다 해서 공복이 틀린 겁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혈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쯤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일주일에 3 내지 5일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2번은
인슐린은 경구로 투약하는 것에서 경구가 틀렸죠. 인슐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사제로 맞아야죠. 입으로 복용을 하면 위장관에서 파괴가 되므로 반드시 주사 주입하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에 3번 고콜레스테롤이 아니고 당뇨 환자는 저콜레스테롤 시기를 기본으로 육류보다는 곡류, 콩, 과일, 야채 등 고섬유질 음식을 섭취하고 청량음료나 아이스크림, 주스, 사탕 등 설탕이나 꿀 등을 함유한 단 음식과 술의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다음에 5번 소금량을 점차 늘려 반찬을 제공한다. 자, 당뇨 환자는 반찬은 싱겁게 골고루 소금 섭취를 줄이면서 다양한 음식을 섭취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은 정답이 4번이죠. 발에 상처가 안 나면은 상처가 잘 낫지 않고 덧나는 경우도 많아서 항상 우리가 발에 상처가 나는지 다음에 손톱, 발톱을 깎을 때도 조심해서 잘 깎아야 되는 그런 환자의 군이 당뇨병 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8번 선망 대상자가 초조해할 때 비약물적 치료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선망인 대상자에서 비약물요법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시험에 많이 등장했죠. 자, 그래서 이 항목은 꼭 교재를 한번 펼쳐서 비약물요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1번 가족과 지인들이 자주 방문하게 한다. 2번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3번 대상자의 물건을 다른 곳으로 치운다. 4번 낮에는 창문을 커튼으로 가려준다. 5번 밤에는 조명을 어둡게 한다. 자, 여기에서 초조해할 때 우리가 환자가 초조해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비약물적인 치료 방법이냐? 초조의 관리입니다. 항상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고 대상자와 시선을 마주쳐서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가 초조의 관리입니다. 그러면 8번은 정답이 2번이 맞습니다. 다음 9번 오른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식사할 때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대에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천천히 음식을 제공한다. 2번 왼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음식을 제공한다. 3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음식을 제공한다. 4번 왼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하여 안정감을 준다. 5번 식사 도중 사례가 걸리면 물을 마시도록 한다. 자, 9번 같은 문제도 항상 시험에 나오는 문제죠. 자, 편마비 대상자는 어느 쪽을 밑으로 하여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식사 시에 편마비 대상자의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야 안정감이 있고 지지가 된다 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편마비니까 어느 쪽이 밑으로 가야 되죠? 2번에 있는 왼쪽을 밑으로 해서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로 음식을 제공한다가 정답입니다. 이 항목도 선생님들이 이번에도 꼭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0번 음식물을 삼키기 힘들어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삼키기 쉽도록 턱을 위로 들게 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2번 대상자가 원하는 만큼의 양을 입에 넣어준다. 3번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한 후 음식을 제공한다. 4번 천천히 식사하도록 자주 질문을 한다. 5번 대상자 스스로 식사할 수 있으면 자리를 비켜준다. 자, 음식물을 삼키기 힘들어하는 대상자 돕는 방법도 시험에 기본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문항이죠. 자, 여기에서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자, 1번은 왜 틀렸나요? 자,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가 좋다 합니다. 2번은요.
대상자가 충분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양을 입에 넣어줘야지 대상자가 원한다고 원하는 만큼을 넣어주면 안 되겠죠 하는 겁니다. 4번은요.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는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지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들은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 문제를 맞힐 수 있겠죠. 다음에 5번은 스스로 식사할 수 있는 대상자라도 식사하는 동안 사례가 들리지 않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다음 11번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의식이 없는 경우에만 비위관을 통해 영양을 공급한다. 2번 고농도의 진한 영양액을 준비한다. 3번 비위관이 막히거나 혼탁할 경우 세척을 위해 빼낸다. 4번 비위관이 빠지면 즉시 밀어넣는다. 5번 새거나 역류하면 비위관이 열려 있는지 확인한다. 자, 여기에서 경관 영양이 뭡니까? 입으로 먹을 수 없는 대상자에게 코로 관을 연결해서 위 주머니까지 도달하게 한 그런 관을 통해서 우리가 음식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가 누구냐? 그것부터 좀 알면 좋겠죠. 그게 기본 원칙이죠. 1번 대상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2번은 얼굴이나 목, 머리 부위에 음식을 먹기 힘들 정도로 부상이나 손상이 있어서 또 수술을 했을 때 마비가 있을 때 3번은 삼키기 힘들 때 우리가 경관 영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1번은 왜 틀렸나요? 의식이 없는 경우에만 비위관을 통해 영양을 공급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요. 2번은 우리가 영양액을 줄 때는 너무 고농도로 진한 영양액을 주면 설사를 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막히거나 혼탁할 경우에 우리가 해결할 것이 아니고 간호사에게 연락을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다음에 4번은 비위관이 빠지면 밀어넣거나 우리가 빼거나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에 있는 새거나 역류를 하면 비위관이 열려 있는지 확인을 하고 조금 더 문제를 보충한다고 하면 간호사에게 연락한다가 정답입니다. 다음 12번 대상자에게 물약을 투여할 때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투약 관리에서 물약도 있고 알약도 있고 가루약도 있고 이런 거를 어떻게 투여해야 되냐 또 안약도 있고 안연고도 있고 뭐 귀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물약이 나왔죠. 자 1번 뚜껑의 위가 위로 가도록 놓고 계량컵을 눈높이로 든다. 2번 라벨이 붙은 쪽 방향으로 용액을 따른다. 3번 약을 따른 후에 약물을 흔들어 섞은 후 보관한다. 4번 병뚜껑을 씌우기 전에 복용량을 확인한다. 5번 약의 용량이 적을 때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한다. 자, 투약 관리에서도 항상 시험에 나오죠. 자, 1번은 왜 틀렸는지 볼게요. 뚜껑의 위가 어디로 가도록 놔야 되겠습니까? 네, 바닥으로 가도록 놓고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2번은 라벨이 붙은 쪽이 손바닥에 오도록 쥐고 라벨의 반대쪽 방향으로 용액을 따라야 됩니다. 3번은 왜 틀렸나요? 약을 따르기 전에 약물을 흔들어 섞어야 됩니다. 4번은요. 병뚜껑을 씌우기 전에 종이 수건으로 입구를 닦고 우리가 병뚜껑을 씌웁니다. 자, 5번은 예, 맞죠. 이 문제도 많이 나오죠. 약의 용량이 적을 때입니다.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여합니다. 이런 문장을 틀리게 낼 때 항상 어떻게 하죠? 약의 용량이 많을 때 이렇게 헷갈리게 내죠. 그래서 12번 같은 문제도 반드시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13번 왼쪽 귀에 염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올바른 방법은 자 귀약 투여의 방법도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1번 왼쪽 귀를 위쪽으로 하여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2번
귀 바퀴를 후하방으로 잡아당겨 약물 투여가 쉽도록 한다. 3번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2도 중앙에 점적한다. 4번 약물이 잘 흡수되도록 귀 입구를 문질러 준다. 5번 솜을 귀에 끼워 놓는다. 여기에서 올바른 방법은 1번입니다. 치료할 귀를 위쪽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왼쪽 귀가 염증이 있다고 했으니까 어느 쪽을 치료하는 거죠? 왼쪽 귀를 치료하니까 왼쪽 귀가 위쪽으로 가면 되겠죠. 2번은 귀 바퀴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겨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은요. 약물을 2도 중앙이 아니고 측면을 따라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점적한다입니다. 4번은요. 귀 입구를 문지른다가 아니고 잠깐 동안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5분간 누워 있도록 합니다. 다음에 5번은 솜을 귀에 끼워 놓는다가 틀렸죠. 작은 솜을 15 내지 20분 동안 귀에 느슨하게 끼워 놓았다가 제거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13번 또 귀약 투여의 방법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귀를 어디를 어떻게 잡아당기냐 그림으로 찾는 문제도 나왔었죠. 그래서 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잡아다니는 그림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다음 14번 수액을 맡고 있는 대상자의 손목이 부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 말은 주사 부위가 붉게 되거나 붓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조절기를 잠근 후 즉시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즉시 조절기를 잠근다. 2번 손목 부위를 문질러 준다. 3번 주사 바늘을 즉시 뺀다. 4번 수액병을 대상자의 심장보다 낮게 내려준다. 5번 수액 주입 속도를 줄인다 해서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즉시 조절기를 잠그고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된다가 정답입니다. 다음 15번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여기부터는 배설 돕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1번 편안하게 배설하도록 침상의 높이를 낮춰준다. 2번 가벼운 변기를 대주어 변이를 자극한다. 차가운 변기를 대주어 변이를 자극한다. 3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도록 한다. 4번 변이를 호소할 때 참을 수 있도록 훈련을 한다. 5번 대상자가 실수하면 주의를 준다. 여기서 가장 옳은 방법은 3번이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도록 한다입니다. 1번은 침상의 높이를 낮추는 것이 아니고 침상의 높이를 올려주어로 해야 맞습니다. 2번은 차가운 변기가 아니고 변기는 따뜻한 물로 데워서 차가운 변기가 피부에 바로 닿을 경우 대상자가 놀랄 수 있으므로 피부와 근육이 수축하여 요이나 변이가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변기를 데워주어야 한다가 맞습니다. 다음에 4번은 변이를 호소할 때 우리가 참을 수가 아니고 즉시 해결해 줘야 되겠죠. 다음에 5번 대상자가 실수하면 주의를 주는 것이 틀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괜찮다는 표현이 들어간 편안한 문구를 써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16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1번 대상자의 오른쪽에 이동변기를 위치한다. 2번 침대와 90도로 이동변기를 놓는다. 3번 이동변기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4번 이동변기를 조절하여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한다. 5번 하체를 노출하여 무릎 두께를 덮어준다. 여기에서 1번은 오른쪽 편마비니까 이동변기는 어느 쪽으로 놓아줘야 되겠습니까? 건강한 쪽으로
비스듬히 놓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에 하면은 맞겠죠. 2번은 90도 방향이 아니고 30에서 45도 각도가 맞습니다. 3번은요. 이동 변기와 침대의 높이는 같도록 맞춰야 됩니다. 다음에 5번은 하체를 노출하여 무릎 덮개를 덮는 것이 아니고 무릎 덮개를 덮어놓고 하체를 노출하면은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겠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으면 불안정하여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두 발이 바닥에 닿는 것이 정답입니다. 17번 스스로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의 기저귀 교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 말이나 어르신이 협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저귀 교환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같은 말이죠. 1번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교환한다. 2번 옆으로 돌려 눕혀 기저귀를 교환한다. 3번 기저귀의 배설물을 밖으로 말아 넣는다. 물티슈로 닦은 후 바로 기저귀를 채운다. 5번 가능하면 침상용 변기 사용을 시도해 본다. 자, 스스로 들 수 없는 협조가 안 되는 경우에는 항상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 되죠? 네, 2번에 있는 옆으로 돌려 눕혀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기저귀 교환도 그렇고요. 다음에 이동 변기 되어주는 것도 이렇게 해야 되고요. 다음에 시트 교환하거나 이럴 때도 허리를 들 수 없을 경우에는 옆으로 돌려 눕히는 것이 항상 정답입니다. 다음 18번 대상자가 유치도뇨관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 유치도뇨관의 소변 주머니 관리 문제도 항상 등장하는 문제죠. 자, 1번 이동할 때에는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밑에 둔다. 2번 도뇨관이 빠지지 않도록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3번 도뇨관이 막힌 경우 즉시 교체한다. 4번 소변색이 이상하거나 탁해진 경우 즉시 버린다. 5번 아랫배가 아프다고 호소할 때 소변 주머니를 비워준다. 여기에서 옳은 정답은 1번이죠. 소변 주머니는 항상 방광보다 높지 않게 아랫배보다 밑으로 두는 것이 맞고요. 자, 2번은 왜 틀렸나요? 자, 도뇨관이 빠지지 않도록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침대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으며 보행도 가능함을 대상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도뇨관이 막힌 경우에 즉시 교체한다. 이거는 어디가 틀렸나요? 우리가 즉시 교체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보고를 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소변 색깔이 이상할 경우에도 즉시 버린다가 아니고 보고를 한다가 정답입니다. 다음에 아랫배가 아프다고 환자가 호소할 때는 소변 주머니를 비워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연결관이 꺾여 있거나 눌려 소변이 소변 주머니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는지 살피는 것이 정답인 거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번은 답이 1번입니다. 다음 19번 대상자의 면도를 도울 때 피부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턱에서 귀 밑 방향으로 면도한다. 2번 면도날은 얼굴 피부와 직각을 유지하며 면도한다. 3번 주름진 피부를 위로 당기면서 면도한다. 4번 면도 전에는 따뜻한 물수건을 얼굴에 데워준다. 5번 면도할 부위의 거품을 깨끗이 씻어낸 후 면도한다. 자, 여기서 정답은 면도 전에 따뜻한 물수건을 얼굴에 데워준다 입니다. 자, 1번은요. 턱에서 귀 밑 아니고 귀 밑에서 턱 쪽으로, 코 밑에서 입 주위 순서로 면도를 해야 됩니다. 자, 2번은 면도날과 얼굴 피부의 각도는 45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직각이 아니고요. 다음에 주름진 피부는 위로 당기는 것이 아니고 아래 방향으로 부드럽게 잡아당겨야 되겠고요. 다음에 면도할 부위의 거품은 면도 후에 씻어내야 되겠죠. 해서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면도 돕기 문제도 계속 시험에 등장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20번. 목욕하는 동안 대상자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목욕 돕기의 기본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1번 서둘러 목욕을 마친다. 2번 뜨거운 타월로 몸을 닦아준다. 3번 자주 따뜻한 물을 몸에 뿌려준다. 4번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겨준다. 5번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아 앉도록 한다. 자, 여기에서 맞는 정답은 3번입니다.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목욕 중에는 자주 따뜻한 물을 뿌려준다가 정답입니다. 21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침대 발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 대상자의 협조를 받아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왼쪽이 편마비고요. 대상자가 침대 발질 쪽으로 좀 미끄러져 내려왔고요. 또 하나의 조건은 대상자가 협조를 조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동시켜야 할까요? 하는 거예요. 자, 1번 대상자가 양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고 올라간다. 2번 배와 허리에 힘을 주고 양쪽 다리로 밀며 올라간다. 3번 대상자의 오른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고 당기게 한다. 4번 대상자의 오른손으로 요양보호사 목을 잡고 신호에 맞춰 올라간다. 5번 요양보호사가 침대 발 쪽에서 대상자의 두 다리를 밀어 올린다. 자, 여기서 정답은요, 왼쪽이 편마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왼쪽 손은 사용 못하겠죠. 그래서 3번에 있는 대상자의 오른손으로가 맞습니다. 자,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있는 경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대상자가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한 후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대퇴 아래에 한쪽 팔을 넣고 나머지 한 팔은 침상면을 밀며 신호를 하여 대상자와 같이 침상 머리 쪽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런 문제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지만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이동시킬까요? 이런 문제도 등장하고 그림으로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없으면 요양보호사 두 사람이 양쪽에 마주 서서 하는 문장을 찾아야 됩니다. 다음 22번. 그림과 같이 엎드린 자세 대상자를 베개와 타월로 지지를 해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그림과 같이 엎드려 있는 이 자세는 왜 이렇게 하나, 보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왜 이렇게 할까요? 자,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의 근육을 쉬게 해줄 때의 자세로 우리가 보기를 찾습니다. 자, 타월로 지지해주는 이유는 1번 허리 긴장 완화, 2번 척추 측만증 감소, 3번 무릎 관절 구축 예방, 4번 전신 혈액순환 증진, 5번 다리 근육 근력 강화, 이렇게 있습니다. 자, 대상자의 아랫배에 낮은 베개를 놓아 허리 앞구범을 감소시켜 편안한 자세가 되게 하고요. 발목 밑에 타월을 받쳐, 그림에 보면 발목 밑에 타월이 있죠. 타월을 받쳐 넙다리와 허리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답은 1번을 찾아야 됩니다. 허리의 긴장 완화를 찾아야 됩니다. 다음 23번. 자, 휠체어에 관한 문제도 항상 등장하는 문제이니까 휠체어의 문제가 우리가 문턱으로 올라갈 때, 언덕으로 올라갈 때, 턱을 내려올 때, 다음에 자갈길을 갈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언덕을 내려올 때, 이런 식으로 말시로도 물을 수 있고요. 그림으로 찾아라고 해도 찾을 수 있고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나는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휠체어를 접을 때 순서, 휠체어를 펼 때 순서도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이 한 문제는 꼭 맞춰야 되겠습니다. 자, 23번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로 나왔죠. 자,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우리가 뒤로 들어가서 내릴 때는 앞으로 나오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몇 번인가요? 네, 2번이 정답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뒤로 들어가고 내릴 때는
앞으로 나온답니다. 다음 24번 대상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이동할 때 휠체어 앞바퀴를 들어 올려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자, 이것도 휠체어에 관한 문제죠. 자, 그림으로 나와도 찾을 수 있고 글씨로 나와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경우에 우리가 앞바퀴 들고 뒷바퀴로만 이동해서 갈까요? 자, 1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2번 평지를 이동할 때, 3번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4번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5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자, 정답은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작은 앞바퀴를 들고 큰 뒷바퀴로만 가야 합니다. 다음 25번도 그림 문제네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킬 때 휠체어의 위치와 각도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 휠체어는 항상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놓아야 되고요. 침대 난간에 완전히 평행하게 딱 붙이든지 아니면 30에서 45도 비스듬히 이렇게만 나오면은 우리는 그림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환자는, 그림상 이 환자는 왼쪽이 편마비죠. 자, 그러면 휠체어는 오른쪽에서 놔야 되는데요. 어떻게 놔야 됩니까? 네, 비스듬히 놨죠. 비스듬히 30에서 45도. 그러면 정답은 1번 아니죠. 3번을 찾아야 됩니다. 3번을 찾아야지 정답입니다. 이때 반드시 우리가 휠체어는 조금 더 보충을 한다면 잠금 장치를 잠가 둔다가 정답이겠죠. 다음 26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이동할 때 보행 벨트를 묶는 위치 A와 요양보호사가 서 있는 위치 B로 옳은 것은, 자, 지팡이 문제도 꼭 나오는 시험 문제죠. 지팡이 순서, 지팡이를 놓는 위치, 다음에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올라가든지 계단을 내려오든지 버스를 타든지 그림으로 나오기도 하고 말씨로 나오기도 하고,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문제는 보행 벨트는 허리에 묶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왼쪽 편마비이니까 지팡이는 오른쪽 손에 짚어야 되고요. 당연히 요양보호사는 지팡이를 짚지 않은 편마비 있는 쪽에서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27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버스를 탈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자, 그림에 버스를 올라타는 거나 계단을 올라가는 거나 같은 말이겠죠. 또 하나는 버스를 내리는 거나 계단을 내리는 거나 또 같은 말이겠죠. 자, 어쨌든 선생님들이 지팡이 문제 순서가 나오면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연필을 들고 이 문제 옆에다가 지, 마, 건 이렇게 써놓으세요. 지는 지팡이를 뜻하고 마는 마비된 다리, 불편한 다리를 뜻하고요. 건은 건강한 쪽을 뜻하겠죠. 이것이 무조건 순서다 생각하시면 돼요. 단 예외가 있어요. 언제? 버스 탈 때, 계단 탈 때는, 계단 올라갈 때는 지, 마, 건이 아니고 지, 건, 마입니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우리 선생님들은 다 맞힐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팡이 순서가 나오면 뭐다? 지, 마, 건 이렇게 써놓으세요. 예외는 버스 올라탈 때, 계단 올라갈 때는 지, 건, 마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림은 예외의 사항에 속하죠. 그러니까 지, 건, 마를 찾으면 돼요. 근데 왼쪽 편마비니까 정답은 1번이죠. 지팡이, 오른발, 왼발이 맞습니다. 이런 문제를 놓치시면 엄청 아깝겠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 마, 건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번 허빈 물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감염 쪽으로 이제 갔습니다. 자, 1번 한 번 사용한 카테터는 버린다. 2번 사용한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 씻는다. 3번 고무 카테타는 삶은 후에 햇볕에 말린다. 4번 흡인병은 가득 차면 비우고 닦는다. 5번 카테터는 사용 후 바로 물로 씻는다. 예, 여기에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은 한 번 사용한 카테터는 버리는 것이 아니고 분비물이 빠질 수 있게 물에 담궈 두었다가 씻어서 끓여서 말려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3번 고무 카테터는 삶은 후에 15분 이상 끓인 후에 햇볕에 말리는 것이 아니고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서 말리면 됩니다. 다음에 4번 흡인병은 가득 차면 비우는 것이 아니고 1회 이상 깨끗이 닦습니다. 이 문제도 그전에도 시험에 한번 등장했었죠. 다음에 5번 카테터는 사용 후 바로 물로 씻는 것이 아니고 분비물이 빠질 수 있도록 물에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비벼서 씻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28번은 답이 2번이겠죠. 자, 29번 대상자의 침상 청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혈액이 묻은 경우 뜨거운 물에 비벼서 찬물로 헹군다. 2번 오리털 이불은 그늘에서 말린다. 3번 담요나 이불은 한 달에 한 번씩 햇볕에 말린다. 4번 더러워진 시트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환한다. 5번 감염 대상자의 경우 베개를 매일 교환한다. 자, 여기서 정답은 2번에 있는 오리털 이불이나 양모 이불 같은 경우에는 그늘에서 말린다가 정답입니다. 자, 1번 혈액이 묻은 경우는 찬물로 씻고 더운 물로 헹구며 필요시에 삶습니다. 소독한다입니다. 이런 거는 잘 헷갈릴 수 있죠. 다음에 3번은 담요나 이불은 한 달에 한 번씩 세탁하거나 교환합니다. 햇빛에 말리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어떻게 한다고요? 세탁이나 교환한다. 다음에 4번은 왜 틀렸나요? 더러워진 시트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수시로 교환입니다. 수시로. 다음에 5번은 왜 틀렸어요? 자, 감염 대상자의 경우 베개를 매일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모포와 커버를 씌워 커버만 매일 교환한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선생님들이 잘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에 30번 침대에서 생활하는 대상자의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풀을 먹인 시트를 사용한다. 2번 두껍고 재봉선이 있는 시트로 선택한다. 3번 시트의 주름을 반듯하고 팽팽하게 펴준다. 4번 베개에는 습기와 열을 흡수하는 재질을 사용한다. 5번 침대 시트가 젖었을 때에는 체위 변경을 한다. 자,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맞죠. 1번은 왜 틀렸을까요? 자, 풀을 먹이면은 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빳빳하게 되면서 우리가 욕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다음에 2번은 왜 틀렸나요? 자, 재봉선이 있으면 우리 어르신들이 누워 계실 때 요 재봉선 때문에 피부가 손상할 수 있죠. 다음에 4번은 왜 어디가 틀렸습니까? 베개는 습기와 열을 흡수하는 재질이 아닌 베개는 습기와 열을 흡수하지 않고 다음에 촉감이 좋은 재질을 사용한다가 정답이에요. 다음 5번은 어디가 틀렸나요? 네, 침대 시트가 젖었을 때 체위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즉시 교환한다가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 보면 비슷한데 왜 내가 틀렸을까 하는 거는 요 문장을 보면서 공부할 때 말씨 어디가 틀렸는지를 OX, OX를 하지 않고 얼핏 보면은 내가 다른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주의해 주시면 우리 선생님들은 공부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 31번 누워서 지내는 치매 대상자의 양치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누워 계시는 치매 어르신이라도 우리가 구강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는 거예요. 1번 치아에서 잇몸 방향으로 세심하게 닦는다. 2번
칫솔을 혀 안쪽까지 깊숙이 넣어 깨끗이 닦는다. 3번 입안을 차가운 물로 한 번만 헹군다. 4번 대상자의 뺨에 물바지 컵을 대준다. 5번 치실을 사용한 후 칫솔질을 한다. 자, 여기에서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자, 1번, 2번, 3번, 5번은 다 반대로 얘기한 경우죠. 1번은 치아에서 잇몸 방향으로 세심하게 닦는다가 아니고 잇몸 방향에서 치아 방향으로 해야 맞고요.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 깊숙이 넣으면은 구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3번은 차가운 물로 한 번만 헹구면 다 헹궈지질 않겠죠. 그래서 항상은 입안을 헹굴 때는 미지근한 물로 조금씩 여러 번 헹구는 것이 훨씬 더 우리 누워서 계시는 어르신들이 사례 예방에도 좋겠죠. 다음에 5번은 왜 틀렸나요? 자, 치실을 언제 사용하나요? 칫솔질을 하고 난 후에 치실을 사용해야 되겠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1번은 답이 4번입니다. 32번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려고 하지 않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사할 때까지 식판을 치우지 않는다. 2번 음식을 크게 썰어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도록 한다. 3번 국에 말아서 요양보호사가 직접 먹여준다. 4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대체 식품을 이용한다. 5번 먹고 싶어 할 때까지 기다린다. 자,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원이 너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1, 2, 3, 4, 5 중에서 4번을 선택해서 어르신이 좋아할 만한 대체 식품이라도 주어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다음 33번 방금 식사를 마친 치매 대상자가 밥을 안 먹었다며 또 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식사를 하고 나서 밥을 안 먹었다고 또 달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문제도 계속 시험에 나오죠. 1번 먹고 난 식기를 바로 치운다. 2번 칼로리가 높은 간식을 제공한다. 3번 매 식사 후 달력에 먹었다는 것을 표시하게 한다. 4번 방금 식사를 했잖아요 라고 큰 소리로 알려준다. 5번 관심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대답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금방 식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두거나 매 식사 후 달력에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34번 밤에 일어났다 누웠다 하는 치매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은 자, 치매 어르신의 수면 장애가 있을 때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1번 밤에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다. 2번 밤에 침실 조명을 밝게 유지한다. 3번 실내 온도를 17에서 19도씨로 유지한다. 4번 밤에 따뜻한 녹차를 제공하여 수면을 돕는다. 5번 낮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낮잠을 줄인다. 자, 여기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번은 왜 틀렸나요? 라디오 소리를 너무 크게 틀면 안 되죠. 그래서 소음을 최대한 없애고가 정답이 되겠고요. 2번은 조명을 너무 밝게 하면 안 되겠죠. 다음에 3번은요. 적정 침실 온도는 20에서 22도씨입니다. 다음에 4번은 녹차를 제공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후나 저녁에는 커피나 술이나 녹차 이런 카페인이 든 음료수를 제공하게 되면은 각성이 되어서 오히려 더 잠이 오지 않습니다. 다음에 35번 치매 대상자가 야간에 초조한 표정으로 이리저리 배회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TV를 크게 틀어 관심을 돌린다. 2번 집안을 어둡게 하여 수면 시간임을 알린다. 3번 방을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해준다. 4번 침대 옆에 옷가지를 걸어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 5번 대상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출입문을 열어둔다. 자, 여기에서 배회하는 어르신, 초조한 표정 이런 것이 문구로 나왔죠. 자,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TV를 크게 틀어놓으면은 오히려 더 어르신들이 초조한 것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며 소음이 없도록 유지하는 것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집안을 너무 어둡게 하지 않아야지 우리 어르신들이 배회하는 어르신들한테는 더 좋은 환경입니다. 다음에 4번은 왜 틀렸나요? 침대 옆에 매달려 있거나 부주의하게 내던져진 옷까지는 착각과 환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놔야 됩니다. 다음에 5번은요. 자, 창문 등 출입이 가능한 모든 곳에 주의하여 문을 잠그는 것이지 열어두면은 바깥으로 나가버리시거나 미아가 될 확률이 큽니다. 36번 딸이 면회를 하고 돌아갔는데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기다리며 배회하는 경우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대처 방법은, 자, 배회를 하는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배회를 하는 어르신의 돕기 방법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시험에서 꼭 나오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또 시작하셨어요 라고 지적한다. 2번 따님이 또 올 거예요 라고 말한다. 3번 오늘 보셨는데 잊으셨어요 라고 설명한다. 4번 따님이 왔다 갔는데 모르세요 라고 말한다. 5번 따님 사진 보러 방에 가실래요 라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간다. 자, 여기서는 가장 적절한 대처 방법이 몇 번이에요? 네, 5번이죠. 고향이나 가족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 정서적인 불안에 의한 배회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다음 37번 치매 할아버지가 키가 작고 파마 머리를 한 요양보호사만 보면 여보라고 부르며 따라다닌다. 이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따뜻하게 손을 잡으며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2번 정색하며 할아버지 저는 할머니가 아니에요. 3번 마주보며 할머니가 보고 싶은가 봐요. 4번 웃으며 여보 불렀어요. 5번 가까이 가서 제가 할머니로 보이세요. 자, 여기에서 정답은, 자, 우리는 치매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3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치매 어르신하고의 대화법도 시험에 꼭꼭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38번 치매 대상자가 놀이치료 중 다른 대상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힘으로 제압한다. 2번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3번 스스로 화가 풀릴 때까지 둔다. 4번 빠르게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한다. 5번 온화하고 부드럽게 진정시킨다. 자, 여기서는 정답이 온화한 표현을 유지하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정시켜 주는 것이 맞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39번 치매 대상자에게 발생하는 석양증후군의 문제 행동 유형으로 옳은 것은, 자, 석양증후군에 대해서도 시험에 자주 등장하죠. 그래서 석양증후군의 특성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석양증후군의 특성은 석양증후군 대상자는 낮에는 유순하지만 저녁 8시에서 9시만 되면 갑자기 침대 밖으로 뛰쳐나오거나 옷을 벗고 방을 왔다 갔다 하며 문을 덜그럭거리거나 바닥을 뒹굴고 침대 위로 뛰어오르는 행동 등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석양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1번 낮에는 유순하지만 저녁이 되면 방을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한다. 2번 짐을 싸다가 다시 풀어놓는 행동을 반복한다. 3번 손에 만져지는 것은 무엇이든 먹으려고 한다. 4번 아무런 목적
목적지도 없이 돌아다닌다. 5번 다른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훔쳐갔다고 의심하며 화를 낸다. 여기서 석양증후군의 문제 행동의 특성 제가 조금 전에 다 한번 정리해 봤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방법으로 문제가 나올까요? 석양증후군에 문제가 있는 어르신, 치매 어르신을 우리가 어떻게 돌봐야 할까요?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기 전에 불을 밝혀준다. 혼자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다음에 TV를 조금 틀어놔도 괜찮다. 뭐 이런 문구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51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다음 40번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남편 밥 해줘야 한다며 집에 간다고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남편은 돌아가셨잖아요. 2번 저랑 같이 갈까요? 하며 산책을 한다. 3번 아드님이 오면 갈 수 있어요. 4번 여기가 집인데 어디로 가시려고요? 5번 오늘은 안 돼요. 내일 가세요. 자, 이런 경우에 정답은 2번이죠. 대상자를 밖으로 데려가 산책을 하면은 좋고요. 맑은 공기는 정신을 맑게 하고 치매 대상자의 들뜬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기 때문에 산책을 하는 문구가 정답입니다. 다음에 41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체온 유지를 위해 담요를 덮어준다. 2번 가족 외 다른 사람의 만남을 제한한다. 4번 전기기구를 사용하여 따뜻하게 해준다. 4번 잠이 들면 자주 흔들어 깨운다. 5번 머리를 낮추고 편안하게 해준다. 여기에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3번, 4번, 5번은 어디가 틀렸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2번 가족 외 다른 사람의 만남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다 만나게 해준다가 정답이고요. 3번은 전기기구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4번은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흔들어 깨우거나 이러면은 안 됩니다. 다음에 5번은 머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고 임종이 임박하면 이미 숨이 차거나 호흡 곤란이 있거나 가래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숨이 차거나 호흡 곤란이 있거나 할 때 우리 상체를 높이고 다음에 가래나 분비물이 나오기 때문에 고개를 옆으로 부드럽게 돌려주어 배액이 잘 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가 정답이죠. 그래서 41번은 1번이 정답입니다. 42번 대상자의 임종 후 사후 관리로 옳은 것은 그래서 임종에 관해서는 임종 일주 전, 임종 임박했을 때, 다음에 임종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로 등장하는 겁니다. 1번 베개를 이용하여 어깨와 머리를 올려준다. 2번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조명을 어둡게 한다. 3번 부착된 튜브나 장치를 신속히 제거한다. 4번 의치는 빼내어 의치 용기에 보관한다. 5번 대상자의 얼굴을 시트로 덮어준다. 여기서 맞는 것은 1번이 맞죠. 베개를 왜 어깨와 머리 밑으로 이렇게 넣어줄까요? 혈액 정체로 인한 얼굴색의 변화를 방지하고 입이 벌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베개를 넣어줍니다. 2번, 3번, 4번, 5번은 답이 틀렸는데 2번은 어디가 틀렸나요?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조명을 어둡게 한다. 여기에서 조명은 어둡게가 아니고 차분하게 이렇게 해봤습니다. 다음에 3번은 모든 부착된 환자에게 부착된 튜브나 어떤 장치들은
의료인에게 제거해 줄 것을 의뢰해야지 우리가 제거한다 이러면은 다 틀렸습니다. 4번은 어치는 빼내을지 그대로 둘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의 가족에게 확인한다가 정답이고요. 5번 대상자의 얼굴을 시트로 덮어준다는 어디가 틀렸죠? 자, 얼굴을 덮지 않도록 우리는 어디까지? 예, 어깨까지 덮어준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임종후 사후관리로 옳은 것은 1번을 골라야 되지만 지금 얘기한 그런 부분도 다 기억을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43번 대상자가 갑자기 침을 흘리며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자, 응급처치 방법에서 경련도 있고 질식도 있고 출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경련에 대한 것을 물었죠. 자, 1번 입에 꺼절을 물린다. 2번 머리 아래로 단단한 것을 대준다. 3번 팔다리를 주물러 준다.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5번 담요를 덮어 체온을 유지해 준다. 자, 여기에서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자, 1번에는 입에 이물질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이물질은 혀나 입안에 상처를 내거나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입에 이물질을 꺼절을 넣으면 안 됩니다. 다음 2번은 머리 아래에 단단한 것을 대어주는 것이 아니고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위험한 물건은 치워야 됩니다. 다음에 3번은 팔 다리를 주물러 주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를 꽉 붙잡거나 억지로 멈추게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고 대상자를 주의 깊게 관찰한다가 맞겠죠. 다음에 44번 경련성 질환이 없던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1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2번 기도를 확보한다. 3번 119에 신고한다. 4번 대상자를 꽉 잡고 진정될 때까지 기다린다. 5번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준다. 자, 경련성 질환이 없던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키거나 5분 이상 지속이 될 때는 119에 신고하고 시설장, 간호사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그러면 44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5번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열로 인하여 호흡은 있으나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1차적으로 취해야 할 것은 자, 여기에서는 연기하고 열로 흡입 손상을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기와 열에 의한 흡입 손상이 있는지 그러면 화상 환자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1차 관찰 내용은 자, 기도 확보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응 확인, 119의 신고, 기도 확보, 의식 확인, 인공호흡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응급 쪽에서는 순서를 아는 것이 자주 시험에 등장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